타이레놀 살인사건. 약 한 알이 만든 일상 속의 살인. 1982년 9월 미국 시카고. 가을비가 을씨년스럽게 내리던 아침, 12살 소녀 메리 켈러먼은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다고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괜찮아. 미국 집집마다 있는 약 타이레놀 하나 먹고 학교 가. 몇 분 뒤 소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욕실 바닥에 쓰러졌다. 숨이 멎은 지 10분도 되지 않았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사들은 단 한 가지 이유도 찾지 못했다. 다름없는 감기약 하나를 먹었을 뿐이었다. 그날 오후, 같은 도시의 다른 집. 27세 남성 아담 제너스가 타이레놀을 복용한 뒤 마찬가지로 의식을 잃었다. 더 끔찍한 것은 그의 부인과 동생도 같은 약을 먹고 쓰러졌다는 사실이었다. 단 하루 만에 세 가정이 동시에 무너졌다. 그리고 경찰은 섬뜩한 공통점을 발견했다. 모두 같은 약을 먹었다. 그 약의 이름은 타이레놀. 이후 언론은 이 사건을 이렇게 불렀다. 더 타일러놀 머더즈. 타이레놀 연쇄살인. 진통제 안에 청산가리, 즉 시아나칼륨이 들어있었다. 누가 왜 이토록 평범한 약을 죽음의 도구로 바꾼 걸까? 그리고 그 독이 든 약은 이미 우리 손에도 들어와 있었다면? 이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이건 가장 기초적인 삶의 신뢰가 무너진 순간이었다. 믿고 삼키는 것이 죽음이 되는 전대미문의 현대사회의 조용한 무차별 테러. 오늘 우리는 1982년 그날의 시카고로 간다. 일상 속에서 일어난 인류 최초의 소비자 독극물 테러이자 살인사건. 사건의 시작과 공포의 확산. 그날 저녁 시카고 북부. 라디오에서는 평온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병원 응급실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같은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연달아 실려왔다. 급격한 호흡곤란, 피부가 파래지고 맥박이 멈췄다. 청산가리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의사들은 처음엔 심장마비를 의심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사망 직전 타이레놀을 먹었다는 것. 그날 하루 동안 최종적으로 7명이 연달아 사망했다. 고통을 덜려던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경찰은 믿지 못했다. 온 국민이 먹는 진통제 때문에 사람이 죽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부검 결과는 냉정했다. 희생자들의 위 속에서 맹독성 청산가리가 검출됐다. 단 2알만으로도 사람을 즉사시킬 수 있는 치사량의 수천 배에 달하는 농도였다. 타이레놀. 그 약병 안에는 예고된 죽음이 들어있었다. 다음 날 CNN과 지역 방송국들이 긴급 속보를 내보냈다. 시카고 지역 타이레놀 제품에서 독극물 검출, 즉시 복용 중단. 공포는 들불처럼 번졌다. 시민들은 약국으로 달려가 약을 버렸다. 쓰레기통마다 하얀 알약이 쏟아졌다. 신문 일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WHO put poison in the pain. 도대체 누가 진통제에 독을 넣었는가? 그 문장은 도시 전체를 마비시켰다. 사람들은 가족에게 말했다. 당장 약 먹지 마. 감기약이든 배탈약이든 어떤 것도 먹지 마. FBI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약은 모두 같은 회사, 세계적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의 제품이었다. 그러나 제조 공정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생산된 약들은 정상이었다. 그렇다면 독은 누가, 언제, 어디서 넣은 것일까? 수사팀은 충격적인 가설을 세웠다. 범인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약국 선반에서 직접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누군가 매장을 돌아다니며 타이레놀 병의 뚜껑을 열고 캡슐 속에 청산가리를 섞은 뒤 완벽히 다시 닫아두었다는 것이다. 그날 이후 시카고는 도시 전체가 범죄 현장이 되었다. 약국마다 경찰이 들이닥쳤고 모든 진열되는 접근 금지선으로 봉인되었다. 약국 주인부터 손님까지 일상 자체가 용의자였다. 시민들은 약을 사지 않았다. 두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고통을 견뎠다. 그 약을 먹으면 죽는다는 공포 때문이었다. 존슨앤드존슨 본사는 전례 없는 명령을 내렸다. 시카고뿐 아니라
미국 전역의 모든 타이레놀 제품을 회수하라. 무려 3,100만 병이 리콜되었다. 당시 화폐 가치로 1억 달러. 그러나 그것은 기업의 손실보다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선택이었다. 회수된 약 중 일부에서도 청산가리가 검출됐다. 범인은 단 한 명이었지만 그가 만든 공포는 국가 전체를 뒤흔든 테러였다. 며칠 뒤 희생자의 약통에서 지문 하나가 발견됐다. 그러나 너무 흐릿해 식별할 수 없었다. 그 어떤 목격자도 그날의 범인을 본 사람은 없었다. 범인은 완벽히 일상 속으로 숨어 있었다. 그날 이후 약 한 병이 도시 전체를 멈추게 했다. 언론은 말했다. 더 킬러 워크스 어멍 어스. 지금 살인자는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다. 대혼란과 수사, 그리고 가짜 범인의 등장. 시카고는 패닉에 빠졌다. 뉴스는 매일 같은 문장을 반복했다. 당신의 집에도 그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FBI는 제조 공정, 물류, 유통을 샅샅이 추적했다. 하지만 범인은 없었다. 약은 공장에서 나올 땐 멀쩡했다. 범행은 매장에 도착한 후 벌어졌다. 범인은 시민처럼 약을 사고 화장실이나 차 안 등 은밀한 곳에서 뚜껑을 열고 청산가리를 섞은 뒤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선반에 올려뒀다. 사건 발생 2주 후 한 남자가 신문사로 편지를 보냈다. 나는 타이레놀 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다.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더 많은 병이 독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줄, 나에게 100만 달러를 보내라. 그 남자의 이름은 제임스 윌리엄 루이스. 경찰은 즉시 그를 체포했다. 세상은 환호했다. 드디어 이 악마를 잡았다. 하지만 그는 대중이 원하던 범인이 아니었다. 루이스는 말했다. 나는 단지 혼란을 이용해 정부를 협박하려 했을 뿐이다. 그가 약을 만졌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DNA도 지문도 아무것도. FBI는 그를 협박죄로만 기소했다. 그는 13년을 복역했지만 사건의 진짜 범인은 여전히 미궁속이었다. 언론은 그를 보이지 않는 손 혹은 유령 살인자라 불렀다. 범인은 존재했지만 그의 얼굴은 아무도 몰랐다. 정부는 이후 모든 약의 2중 혹은 3중의 안전 봉인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달았다. 손댄 건 약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였다. 제조사, 은폐, 그리고 봉인된 진실. 세월이 흘렀다. 사람들은 잊었지만 FBI의 연구 미제 파일 속엔 타이레놀이 남아 있었다. 1992년 FBI는 재수사를 시작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증거. 그러나 결론은 같았다. 범인은 여전히 미궁속. 루이스는 감옥에서 출소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미소 지었다. 사람들은 내가 했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그건 그들의 상상일 뿐이야. 그는 자신이 희생양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FBI는 여전히 그를 추적했다. 2023년 7월 세상을 경악시킨 속보. 타이레놀 살인사건의 유령 용의자 제임스 윌리엄 루이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그는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고백도 유언도 없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사건은 영원히 봉인되는 듯했다. 그러나 그해 넷플릭스 다큐 콜드 케이스 더 타일러놀 머더즈가 공개됐다. 그들은 FBI의 비공개 보고서를 입수했다. 그 문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루이스는 사건 전부터 시카고에 있었다. 그의 협박 편지는 사건 전날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단순한 협박범이 아니라 계획된 공모자였을까? FBI 내부 보고서는 이렇게 기록했다. 루이스는 주요 용의자다. 그러나 사회적 파급을 고려해 기소를 보류한다. 즉, 그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존슨앤드존슨은 이미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언론은 침묵했고 사건은 교과서적 위기관리 사례로 포장됐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사건 기록 일부는 기밀로 봉인돼 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 문서는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숨겨진 기업의 잘못? 덮어버린 정부의 실수?
혹은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은 이름? 한 알의 약이 바꾼 세상, 그리고 남겨진 질문. 사건 이후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약병은 이중 봉인됐고 식품엔 손상방지 포장이 의무화됐다. 그 작은 캡슐 하나가 산업 전체의 시스템을 바꿔놓았다. 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 우린 여전히 편리함을 믿는다. 그리고 배신당하면 그제서야 의심한다. 이건 살인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일상의 신뢰가 무너진 사건이었다. 존슨앤드존슨은 기업 위기 관리의 교과서가 됐다. 언론은 그들의 대응을 찬양했다. 그러나 7명의 희생자의 이름은 어느 찬양의 페이지에도 없었다. 그들의 죽음은 브랜드를 살렸고 진실은 국가와 기업의 이해관계 속에 묻혔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약은 팔리고 있다. 누군가는 오늘도 아무 의심 없이 그것을 삼킨다. 그러나 아무도 묻지 않는다. 그 사건 도대체 어떻게 끝났지? 그 사람 결국 잡혔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FBI는 사건을 영구 미제로 분류했다. 진실은 법적으로도 봉인되었다. 전직 수사관은 훗날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날 이후 난 약을 삼킬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눈을 감는다. 우리가 믿는 일상, 그 속엔 이름 없는 누군가의 선택이 숨어 있다. 그날의 타이레놀처럼 오늘도 그 병은 유리진열대 안에서 빛난다. 깨끗하고 평범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단 한 명의 이름 없는 범인이 심어놓은 한 나라의 공포가 잠들어 있다. 우리는 아직도 묻는다. 그 약에 독을 넣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이유는 단순한 증오였을까? 아니면 더 거대한 무엇이었을까? 그 질문은 아직 답을 기다리고 있다. 형님, 누님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상은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